세븐브로이 맥주 대표로 나온 김교주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IR을 할 기업은 저희 세븐브로이 맥주의 자회사입니다. 세븐비어라는 맥주 회사고요. 얼마 전에 영광스럽게도 대통령 만찬주로 선정이 됐던 강서 맥주의 생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맥주에 관련된 얘기는 몇 시간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저희 세븐비어가 얼마나 조금 매력적인 투자 회사인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진짜 맥주는 다 맛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맥주는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은 사실 누가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특히 수제 맥주는 이미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또 저희 세븐브로이나 세븐비어에서만 할 수 있는 기술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맥주를 맛있게 만들어서 그 이후에 그 맥주의 품질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또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세븐브로이라는 맥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유난히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해방 이후 최초의 맥주 회사, 또 우리나라 최초의 수제 맥주 회사, 또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 맥주를 생산하는 회사, 또 대통령이 선택한 최초의 맥주 만찬주, 이렇게 최초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 세븐브로이라는 회사는 도전과 그다음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조금 제가 재밌는 퀴즈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최고액 연봉 9억 3,729만 원 이상 직장인은 어디에 많나? 이게 사실은 이제 올 초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1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내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 네, 축하드립니다. 2위, 3위는 이제 법무법인이고요. 그리고 5위가 현대자동차. 그런데 이 법무법인과 현대자동차 사이에 있는 4위의 회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발표하면서 질문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정답은 장수 막걸리입니다. 연봉 9억이라는 숫자는 숫자만으로도 어마무시한 이 직장인들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만한 그런 고액 비용인데요. 장수 막걸리는 조금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어떤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직 파트너가 아니라 9억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 장수 막걸리 각 양조장의 임원분들이세요. 네, 그분들이 지금 보시면 무려 27분이나 계세요. 장수 막걸리는 여러 지역의 양조장들이 협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협회에서 장수 막걸리라는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븐브로이도 처음에는 원래 한 개의 회사였죠. 세븐브로이 맥주 주식회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주회사, 마케팅 영업, 유통 경영 지원을 한다. 제1의 브로이는 행성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븐브로이는 창업기업이고요. 그리고 맥주 중소기업은 우리가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라는 거는 누구도 반기지 않는 어떤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따라할 만한 레퍼런스가 되는 롤모델이 없다는 거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헤쳐나가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너무나 힘들게 영업을 했는데 이런 데스밸리를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국내 양조장, 해외 양조장 할 것 없이 다 뒤졌죠.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이 2015년에 만든 세븐비어라는 자회사였습니다.
세븐 브루이가 장수 마카리처럼 자회사 구조를 구축한 이유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주세법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술, 특히 맥주는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 2,000원을 내고 드시는 맥주에는 보통 국내 생산인 경우에 절반 정도 가량이 세금입니다. 근데 이 주세법에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어요. 최대로 연 생산량에 따라서 연 생산량이 적을수록 최대로 60% 정도의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의 60% 정도를 절감받을 수 있는 소규모 맥주 면허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것이 바로 소규모 맥주 면허이고요. 연봉 9억 원의 비밀 주세법의 절세 효과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강서 맥주를 예를 들어보면, 강서 맥주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한 자료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세븐브루이가 예를 들어서 일반 맥주 면허로 강서 맥주를 한 병을 생산해서 판다면 세금이 963원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맥주 면허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면 세금으로 냈어야 되는 963원 중에서 557.8원이라는 추가 이익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로 면허를 받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찾은 바른 길이 바로 소규모 면허였고요. 주세 절세 효과는 사실 재무제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시면 세븐비어는 우리나라 그 수제맥주 회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2016년 기준입니다. 근데 사실 소규모 맥주 면허가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카브루라든지 어메이징 브루이라든지 같은 소규모 면허지만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은 맥주의 레시피라든지 유통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경험과 돈이 필요한 거였죠. 사실 무엇보다도 세븐브루이라는 모회사에서의 브랜드 활동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븐브루이는 해방 이후에 최초의 맥주 회사로 이미 경쟁자들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지만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약간 예술이나 어떤 한 문화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브루마스터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자연스럽게 맥주에 묻어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맥주들이 만들어지는 문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우리나라 지역의 거점 양조장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평에 땅을 3,300평을 구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런 새로운 거점지에서 맥주로서 표현될 수 있는 예술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 꿈이고, 거기에 양조장이 거둬들이는 이익은 전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들과 함께 맛있는 맥주를 만들고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저희 세븐브루이의 목표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인의 그 고급 맥주에 대한 수요에 걸맞춰서 잘 성장해 나가리라고 지금 믿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가지 질의사항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이런 고급 맥주, 수제 맥주에 대한 공급업체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차별화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와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배당으로 가는 모형으로 하게 될 텐데 이게
상위에 있는 세rum비어 쪽에 있어서의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작업들은 별도로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그것도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A부터 Z까지 모든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상위에 있는 모기업에 대한 투자도 열려 있고요. 또 자회사 자체에 대한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뭐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저렴은 확인된 상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부분들, 다른 그 공급체 규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차별점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화이트진로 경영 전략실 지원 축하드립니다. 대기업, 네, 맥주.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로 하면서 사실 조금 재미를 보고 있는 부분이 지역 맥주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지역에 이름을 달고 관심이 별로 없었던 지역에 이름을 달고 나온 맥주들이 의외로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또 역공을 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네는 굉장히 횡성에 있는데 왜 대구에 있는 달서 맥주를 만들었어? 너네는 굉장히 횡성에 있는데 왜 전라도에 있는 전라 맥주를 만들었어? 저희가 이번에 전라 맥주를 시위에 출시했어요. 이름이 전라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전라 맛있습니다. 실제로 맛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 시위에서의 도입률은 지금 현재 80%가 넘고 있어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책상 위에 강서 맥주를 이제 놓고 왔는데, 강서 맥주는 저희 그 발표자를 좀 사진에 나와 있지만 강서구의 스카이라인을 처음 그렸어요. 그리고 저는 강서구에 사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서울 강서구에서. 돈이 없어서 여의도나 강남에 못 사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곳이 강서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강서구에 작은 지역 부심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강서 맥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약간 변방에 가까운 지역들의 다양한 숨겨진 매력들을 태그라든지 디자인에 녹여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그 지역의 작은 지역에서 시작했던 그 입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서 강서구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는 스튜어디스를 여자친구를 강남에 사는 남자친구가 홈플러스에서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사는 맥주, 강서 맥주고요.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저렴해서 시작했던 신혼부부의 추억이 담긴 동네의 맥주를 신혼부부가 조금 돈 벌어서 강남 가서 살면서 옛날 추억이 그리워서 먹는 맥주가 강서 맥주입니다. 이제 저희의 전략은 지극히 단순한데요. 단골 확보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맥주를 좋아하실 수 있는 단골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궁금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참가자분들이 또 어떤 질문을 해주셨는지 볼까요? 네, 대표님께서는 이사님이시군요. 이사님께서는 이 질문들을 같이 검토하시기 위해 하나를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평 양조장은 중복한 건가요? 네, 어디에 이용될 예정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자, 규모, 특히 매출 확대 계획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또 대량 생산 및 유통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또 소규모 생산에 따른 비용 증가, 절세 효과 어떤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지라는 질문. 네,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번에 그 청와대 맥주, 청와대 만찬으로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아니었어도 사실 됐을 법한 그런 행사였지만 저희가 조금 영광스럽게 선택이 되면서 그 후속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은 아까 하이트 전략기획실 계신 분 계시지만 저희가 맥주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욕을 굉장히 먹고 있어요. 맥주를 달라. 도매장에서 욕 먹고 있고요. 또 생맥주를 취급하시는 업주분들한테 욕을 먹고 있고, 저 개인적인 핸드폰을
어떻게 아셔서 저한테 전화해서 협박 비슷하게 하시고 계시네요. 또 뭐 여기저기 대형 유통사에서 뭐 물건을 달라 하는데 저희는 워낙 규모가 작습니다. 네. 워낙 규모가 작아서 지금 홈플러스 또 이마트 일부, 또 롯데마트, 뭐 CU 일부, CU도 전국으로 확대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캐파, 저희 생산 캐파의 증가가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회사는 발전되고 좋아지고 있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 너무너무 지쳐있는 상태고요. 회사는 굉장히 좋아지고 발전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는 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성적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진정성을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